자, 지금부터 우리 10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재무회계를 우리가 저번 주에 마무리했고, 이번 주부터는 원가 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원가의 기초 개념이 있고, 그리고 뭐 개별원가도 있고, 한데 지금 진도가 지금 다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목표는 우리 종합원가까지, 결합원가는 못 나갈 것 같고, 종합원가까지는 좀 끝낼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우는 원가의 기초 개념들은 앞으로 배우는 원가 해결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잡는데 조금 많이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회계의 의의라고 나와 있네요. 1절에. 자, 원가 회계의 기본 개념은 여러 가지 좋은 말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시험 중심적으로 또 공부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자, 원가 회계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자, 외부 보고를 위한 그 외부 보고라는 게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외부에다가 공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외부 보고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 그리고 우리 뭐 경영자들이나 또 이해관계자들이 참으로 많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유용한 각종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원가회계는. 그래서 원가회계의 목적에도 보면 우리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원가 관리, 회사 내에서 원가 관리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정보로 인해서 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우리 원가 회계의 목적이에요. 요런 것들은 말 문제로 나오기 좋은 것들이니까, 어,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 틀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원가 회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원가 회계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말 문제로 나오기 좋죠. 자,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를 집계하고 반영하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2번, 3번은 비슷한 개념이죠. 원가 자료를 제공하는데 누구한테요? 자, 우리 담당자들한테, 또는 뭐 CEO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원가 자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4번 동그라미가 중요하죠. 원가액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에 다양한 원가가 사용된다. 맞아요. 다양한 원가가 사용이 됩니다. 다양한 원가, 이거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원가 회계의 이이고요. 자, 2절 원가의 개념과 분류예요. 자,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각종 다양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요 개념들은 아주 잘 잡고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어떤 것들이 있나? 자, 첫 번째 원가의 개념입니다. 자, 이 원가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려봐야 되겠죠? 원가란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하여 희생된 경제적 가치의 소비액을 의미합니다. 자, 재화,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제품을 위해서 무엇을 소비를 해야 되죠? 이 제품을 얻으려면 원재료도 투입이 돼야 되고, 그 원재료를 가공하는 노동력도 투입이 돼야 되고, 어떤 기계 장치 같은 생산 설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전기세라든가 이런 각종 비용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원가라고 합니다. 이 것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얻기 위하여 희생된 경제적 가치의 소비액을 우리는 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원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원가를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우리 살펴볼게요. 자, 분류하는 방법 중에 자, 첫 번째입니다.
원가가 발생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봅시다. 자, 제로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제조 원가의 3요소. 자, 그래서 제조 원가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이런 아주 단순한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제조 원가 3요소를 구성하는 자, 제로비, 그리고 노무비, 자, 그리고 경비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볼게요. 지금 우리 원가가 발생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 제로비는 우리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요 제로비도 있을 거고, 보조 제로비도 있을 거고, 어떤 뭐 부품이나 또는 각종 소모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총망라해서 우리는 제로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노무비입니다. 노무비는 제품을 생산하는 종업원의 뭐 임금이나 급료, 우리 급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재수장, 퇴직금 등 일체 인건비를 우리는 노무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경비입니다. 자, 경비는 제로비와 노무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제로비와 노무비가 아니면 모조리 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제품 제조와 관련해서 발생해야 되겠죠. 어떤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비 또는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또는 공장의 임차료 그리고 뭐 전기, 수도 뭐 이런 것들 이런 비용들을 우리는 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로비, 노무비, 경비를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일컫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원가를 제품과 관련성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예요. 다른 말로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표현이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를 어떤 제품, 그러니까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김밥을 만들어낸다. 김밥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우리 기본적인 김밥이 있고 그리고 참치김밥이 있고 치즈김밥이 있고 자, 김밥이라는 제품은 동일하지만 세 분류로 이런 식으로 기본김밥, 참치김밥, 치즈김밥 여러 가지 제품화가 또 되겠죠. 자, 그러면 김 같은 거 직접 재료비에 해당이 되겠죠. 그 김밥이라는 어떤 주요 원재료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뭐 치즈, 그리고 참치 이런 것들도 추적이 가능하겠죠. 참치는 당연히 참치김밥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치즈는 당연히 치즈김밥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렇듯이 우리 직접비는 특정 제품의 제조에만 소비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정 제품의 직접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직접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원가를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접비가 또 있어요. 간접비는 제품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소비된 원가를 우리는 간접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특정 제품과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서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추적하는 게 소모적일 때 그때 우리는 간접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간접 제로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김밥에는 뭐 깨소금 뭐 이런 것들이 뭐 간접 제로비 이렇게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원가를 제품에다가 추적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직접비와 그리고 간접비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예요. 요 행태가
모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요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원가 행태에 따라서는 어떻게 분류하느냐?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을 합니다. 자, 원가 행태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원가 행태란 조업도 수준이 변함에 따라서 총 원가 발생액이 일정한 형태로 변화할 때 그 변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업도라는 거를 정의를 내려야 되겠고, 그리고 원가 행태에서는 단위당 원가가 아니라 총 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총 원가예요. 그래서 총 원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따라 가지고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조업도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량을 조업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판매량을 조업도라고 할 수 있고, 직접 노동 시간이나 기계 작업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업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회사 상황에 맞는 조업도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업도는 이런 것들이 조업도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변동비를 공부할 거예요. 변동비. 자, 변동비에는 우리 순수 변동비도 있고요. 그리고 호라원가라고 부르는 준 변동비도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변동비는 우리가 이렇게 글씨 쓰기 우리 되게 짧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VC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VC는 변동비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자, 우리 변동비 중에서 순수 변동비를 볼게요. 자, 순수 변동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서 원가 발생 총액이 비례적으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업도가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러면 조업도 증감에 따라서 변동비는 총가도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우리가 조업도를 생산량이라고 한번 해봐요. 생산량. 자, 생산량. 자, 한 개를 생산할 때는 100원이 들었어요. 두 개를 만드니까 200원이 발생했어요. 이렇듯 총 변동비는 조업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그리고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단위당 변동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단위당 변동비는 총 변동비를 생산량으로 나누면 단위당 변동비가 되겠죠. 자, 한 개를 생산하더라도 그 제품 한 개는 100원이에요. 두 개를 생산하더라도 단위당 변동비는 그 한 개는 100원짜리예요. 맞나요? 세 개를 생산하더라도 한 개당 변동비는 100원이에요. 자, 그래서 순수 변동비는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요. 단위당 변동비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는 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자, 요거 잘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변동비의 두 번째. 자, 혼합 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준 변동비는 이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혼합된 원가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자, 기본 요금하고 단위당 요금으로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어떤 전기료나 또는 전화요금 등이 있어요. 자, 요까지 조업도가 증가를 하는데
초원가도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초원가도. 자, 그런데 만약에 전기료다. 전기를 쓰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일단은 기본 요금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서 이렇게 받는 요금, 2부 요금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전기를 쓰든지 말든지 납부해야 되는 요 구간을 우리는 고정비 구간이고,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전기료 요거를 우리는 변동비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혼합원가는 이런 고정비와 그리고 이 변동비가 함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혼합원가는 준 변동비예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 우리 고정비를 공부해 볼까요? 자, 고정비는 약어로 FC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공부할 때 FC라고 쓰면 우리 축구 클럽이 아니고 고정 원가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순수 고정비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순수 고정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항상 그 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총 고정비 있죠? 자, 총 고정비에서 생산량. 자, 지금 우리 조업도를 생산량이라고 했어요. 나누면 단위당 고정비가 되는 거예요. 자,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총가는 일정하게 100원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어떤 거냐면 우리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이런 것들 있죠. 자, 공장 임차료라고 한번 해볼게요. 공장 임차료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든 안 하든 임차를 하게 되면 무조건 임차료가 지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조업도에 따라서 임차료가 올라가거나 감소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고정 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단위당 고정비. 단위당 고정비. 자, 총 고정비에서 생산량을 나누게 되면 단위당 고정비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임차료를 100원을 부담을 해요. 자, 그런데 한 개를 생산을 해도 100원이고, 10개를 생산해도 100원이고, 100개를 생산해도 임차료는 1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요 구간 생산을 한 개 했어요. 그러면 단위당 고정비는 100원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10개를 이렇게 생산했어요. 10개를 생산했으면 우리 단위당 원가는 10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0개를 생산했다. 자, 100개를 생산했으면 단위당 우리 단위당 임차료, 단위당 고정비는 1원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단위당 고정비는 생산량의 증감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고정비 그래프 총가가 움직이는 모양, 단위당 고정 원가가 움직이는 모양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계단 원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계단 원가. 자, 이 계단 원가는 그림을 먼저 볼까요? 자, 조업도가 증가하면 원래 우리가 그 총 고정 원가는 일정하게 발생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이런 관련 범위 내에서만 일정하다는 거예요. 관련 범위 내에서만. 만약에 관련 범위가 증가했다. 그러면 원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른 상태에서도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준고정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계단원가라고 얘기하죠. 자, 이것을 말 문제를 대비해서 문장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특정 범위의 조업도 구간. 특정 범위의 조업도 구간. 요거 이해하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원가에서는 관련 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련 범위. 특정 범위의 조업도 구간에서는 원가 발생이익이 변동 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 말이 특정 조업도 구간에서는 원가 발생이익이 일정하게 발생하죠. 한 개를 생산하든 두 개를 생산하든 10개를 생산하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딱 10개까지는 100원이 발생을 하고, 만약에 20개까지 11개부터 20개 정도의 생산량은 뭐 200원이 증가한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10개까지 한 개에서부터 10개까지는 무조건 100원이 발생하는데, 요게 한 개에서 10개, 그러니까 두 개를 생산해도 100원, 9개를 생산해도 100원, 10개를 생산해도 100원, 이런 식으로 원가 발생액이 어떤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업도 수준이 그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10개 이상을 생산을 하게 되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20개 이상 생산하게 되면 요 구간이었는데 다시 15개로 떨어졌다. 그러면 요 구간으로 또 내려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뭐 생산 설비, 가장 중요하겠죠. 기계 한 대당 10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면 지금 12개를 주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계 한 대를 추가적으로 더 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이 준고정원가가 되겠죠. 그죠?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눈에 이 그림들 전부 다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요런 것들 모두 다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조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을 볼게요.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로 구분을 하네요. 딱 느낌이 왔다, 그죠? 자,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거 우리 앞전 시간에 제조 원가 3요소라고 했어요. 그죠?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경비. 이렇게 아까 공부했잖아요. 자, 똑같은 말이죠. 자, 제조 원가는 이런 제조 원가 3요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직접 재료비 설명을 했어요. 직접 노무비 설명을 했어요. 제조 간접비 설명했어요. 자, 직접 특정 제품에 추적 가능하냐? 직접. 그리고 제로비. 그죠? 직접. 특정 이 노동력이 특정 제품에 추적 가능하냐? 그래서 직접 노무비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간접 제로비나 간접 노무비는 여기 제조 간접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는 이 직접 제로비와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제조 원가를 일컫는 거예요. 이런 간접 제로비라든가 간접 노무비라든가 그리고 간접 경비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조 간접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제조 원가는 제조 활동과 관계가 없겠죠. 자, 그게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제조 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제조 원가가 있고요. 비제조 원가가 있어요. 비제조 원가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하나씩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조 원가 3요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제로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이렇게 했었죠. 자, 우리 발생 형태에 따라서 제로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구분을 했었잖아요. 자,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발생 형태에 따라서 제로비, 자,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아이고, 25분 넘구나.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유식 때 계속 설명을 이어나갈게요.